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구매 대행 점검을 진행을 하러 이동을 했다가 점검을 진행한 차량이었었는데, 점검을 맡겨주신 분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 않으셨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점검을 진행을 했더니 연식 대비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마침 탈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중고 수입차의 판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상품화 작업들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제가 구입을 하게 된 차량의 내용이 2008년형 이바디입니다. 5시리즈 차량이고 528i 가솔린 차량입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총 3번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연차가 14년 차니까 이제 15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 연차의 소유자 변경이 3번이면 물론 이 중에 한 번 정도는 상사로 이전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경되진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 비용도 자차 한 건에 2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인 처리 내역밖에 없었던 차량이었었고요. 교환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11만 킬로가 주행이 된 상태이고, 차량의 색상은 은색입니다. 이 당시 출시되었던 이바디 차량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가솔린에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략 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뒷 타이어도 마모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뒷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대략 60에서 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연식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는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예상을 한 부분이었지만 기능상의 부분이나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가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한 차량이었는데, 점검을 진행을 해보면서 시운전을 해보게 되었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핸들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하체 상태에 현재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입차들은 연식이 오래되어도 국산차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하체의 상태가 훨씬 더 깨끗한 것이 특징입니다. 15년 차가 다 되어가는 차량임을 감안하면 하체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었고, 무엇보다 오일 누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출고 작업으로는 여러가지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휠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짝에 있는 휠 상처를 복원을 하게 되었고, 문콕들도 몇 개가 있어서 문콕도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에 상처가 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도색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새 것으로 장착을 하게 되었고, 전면 유리에 썬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면 유리에 썬팅도 하고 실내 클리닝에서 광택까지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체에서 올라오던 소음과 핸들에서 나는 소음을 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거래처 정비소에 방문해서 경정비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핸들에서 나던 소음의 원인이었던 오무기어를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인 어시스트 링크를 좌우 후면에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2개를 작업을 하면서 나던 소음들은 현재는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파워 오일을 교체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얼라이먼트까지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 수입차를 구입을 할 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면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내구성이 존재하는 부품들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정비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차량의 구입을 진행을 하면서 경정비 비용으로만 대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이 차량의 가격이 52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국산 경차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 신차 출고 가격은 6,750만원에 판매가 되었었던 차량입니다. 감가율로만 따지면 이미 90%가 넘게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점검을 하러 갔다가 겸사겸사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수입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리 비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구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차량의 구입 가격은 52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경정비 비용으로만 대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에 누유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체에 누유가 있었다면 수리 비용은 더 들어갔었을 겁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지금 봐도 제 기준에서는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실내 클리닝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점검을 했을 때에는 오염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깨끗하게 클리닝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G바디나 이전 세대인 F바디는 대부분이 4기통 엔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바디는 6기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엔진룸 안쪽에서도 오일들이 누유되는 증상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상보다 내용이 더 좋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차량의 연식이 15년 차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내 상태를 보게 되면 실내 클리닝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도어 트림 쪽에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실내 시트를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직까지 가죽이 변색이 되거나 주름은 져 있지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의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은 1열보다는 좀 더 깨끗한 편이었는데 이런 차량이었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고, 실내 상태를 보게 되면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탑승하지 않았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여유 공간도 국산 동급 차량들보다는 더 좁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혼자 타고 다닐 거기 때문에 뒷좌석의 여유 공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열의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1열에는 가죽 시트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엉덩이 부분이 이 차량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출시되었던 이바디의 차량들 대부분이 이 엉덩이 쪽에는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디자인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G바디에 비해서는 확실히 구형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디자인도 제 기준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치 않았던 기어 방식이었습니다. 스마트 키는 한 개가 분실이 된 상태였었고요. 이 스마트 키 하나를 맞추려면 적어도 60~70만원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도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요. 연차 대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았던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컵홀더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한 곳에 있습니다. 이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 보면 컵홀더가 이쪽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11만 2,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굉장히 적절하게 짧게 주행이 된 차량이었었고요. 계기판의 시인성도 아날로그 방식인데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썬루프도 현재까지 고장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러한 실내 등도 아직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새 블랙박스로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었고, 연차를 감안하면 실내 곳곳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고장 코드는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러 갔다가 구매자분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던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고 수입차를 구입을 할 때
수리 비용은 당연히 언제든지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워낙 수입차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는 수리 비용이 확실히 더 저렴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렴해졌다 하더라도 국산차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중고 수입차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엔진 미션이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한 3, 4년은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